안녕하세요. 새로운 콘텐츠로 찾아뵙게 된 문컨튜브 민경, 민주입니다. 추운 겨울과 함께 방학 기간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네, 오늘은 문코니들의 추천 콘텐츠를 소개하는 알콜리즘의 첫 스타트를 끊는 날입니다. 와! 첫 번째 영상에서는 겨울날 보기 좋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콘텐츠들을 추천해 드리려고 해요. 지금부터 문컨튜브 멤버들이 추천하는 8개의 콘텐츠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희연씨가 추천하는 무브 투 헤븐 나는 유품정리사인데요. 타인의 감정을 읽지 못하는 그루가 고독사나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그루가 아버지를 따라 상구와 함께 유품 정리라는 일을 하게 되면서 서서히 변화해가는 그들의 관계와 타인이 바라보는 유품 정리의 의미들을 섬세하게 그려내며 죽음이라는 키워드를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는 작품입니다.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유품 정리라는 신선한 소재를 통해 전달해 진부한 느낌이나 자극 없이 잔잔한 여운이 남는 작품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인공 그루가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 유품 정리를 하는 모습,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유품을 통해 관계를 이루던 사람들 간의 추억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던 장면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읽지 못하는 그루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유품 정리는 죽음과 이별을 더욱 극대화시킴과 동시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선사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네, 요새 죽음을 소재로 하는 콘텐츠들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최근에 친구한테 일본 드라마 중에 디디라는 드라마를 추천을 받았는데, 그게 자기가 죽으면 생존의 데이터를 지워달라고 의뢰를 하는 내용의 조금 심오한 드라마예요. 요새 재밌게 보고 있는데, 이런 드라마들을 보면 조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추운 겨울날이지만 한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좀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네, 두 번째는 수연 씨가 추천하는 뮤지컬 그날들입니다. 그날들은 청와대 경호원인 정학과 무영, 그리고 통역사인 그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20년의 시간을 넘나들며 과연 그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인지 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 김광석 가수의 노래로만 넘버를 만든 주크박스형 뮤지컬을 처음 접해보기도 했고, 한 사람의 곡으로 이렇게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 메시업 편곡을 통한 감정 표현 등 뮤지컬이라는 장르의 다양한 면이 좋았다고 합니다. 또한 사랑에 대해 생각하는 등장인물들의 방식이 신선했고, 극중 인물인 강무영에게 마음이 쓰였다고 하네요. 아쉽게도 스포일러 때문에 좋았던 이유에 대해 더 많이 적지 못하셨다고 해요. 저도 이 그날들이라는 뮤지컬 되게 보고 싶었거든요. 한 2019년인가에 보려고 했었는데 제가 티켓팅을 못하는 바람에 네, 못 봤었는데 다음에 하면 꼭 이 그날들이라는 뮤지컬을 보러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수연 씨가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꼭 이 뮤지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세 번째는 민경 씨가 직접 추천하는 콘텐츠죠. 영화 미스 와이프입니다. 미스 와이프는 유명 변호사 연우가 생사의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 한 달 동안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지나치게 이성적이고 가족은 거추장스러운 존재라고 생각했던 연우가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 살면서 인생에서 성공만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차차 깨닫게 됩니다. 가족 간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네, 좋은 이유를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여러 번 보았지만 이기적이었던 연우가 변호사로서의 화려한 삶을 버리고서라도 가족들을 지키고 싶어하는 장면에서는 항상 눈물이 나셨다고 자신이 원래 살았던 삶과 전혀 다른 모습의 삶을 살게 되어 적응하지 못하는 연우를 가족이라는 이유로 이해하려고 하고 받아들이려는 남편과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가족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다고 해주셨어요. 네, 저는 이거 촬영하기 전에도 한 번 더 봤거든요. 이제 추천을 해야 되니까 이제 한번 상기시킬 겸 해서 다시 봤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울었습니다. 여기 자료 화면. 네, 진짜 뭔가 저는 아직 뭐 남편과 아이들이라는 그런 가족이 없기는 하지만 항상 그 영상을 보면서 엄마라는 존재는 참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고, 참 가족이라는 게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나의 편이 되어주는 존재들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항상 마지막쯤에는 울었던 것 같아요. 슬퍼요. 슬퍼요. 네 번째는 이제 민주 씨의 추천 콘텐츠네요. 네, 애니메이션 라따뚜이입니다.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생쥐 레미가 파리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사람과 함께 일하게 되는 이야기라고 해요. 우선 요리 영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에요. 파리의 아름답고 따뜻한 풍경이 곳곳에 등장하고 주인공 레미가 만든 음식은 정말 맛있어 보여서 추운 겨울날 파스타, 수프 같은 프랑스 요리를 먹으며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해요. 공감성 수치가 느껴지는 장면들이 있지만 어떤 분야든지 자신이 좋아하는 일, 사랑하는 일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을 따라가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적어주셨어요. 네, 맞아요. 이게 유명한 애니메이션이지만 꽤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다시 봐도 정말 재밌으니까 혹시 이 애니메이션이 좀 가물가물하다 싶으시면 다시 보면 정말 재밌을 거고, 이거를 보게 되면 파리 여행을 가고 싶고 파리 음식을 먹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엄청 들게 돼서 겨울날에 땡기는 음식이 없는데? 싶다면 이 애니메이션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5번째 콘텐츠는 은솔 씨가 추천하는 존 카니 감독의 영화 싱스트리트입니다. 모델 라피나에게 첫눈에 반한 코너가 자신과 비슷한 친구들을 모아 밴드를 결성한 이후 그들에게 닥친 여러 시련을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이겨나가며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몇 번을 다시 돌려본 인생 영화라고 할 수 있는 작품, 배우의 연기, 영상, 음악 3박자가 아름답게 맞아떨어져요. 영화는 코너와 라피나를 이어주는 음악이라는 매개체가 중심이 됩니다. 음악으로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직설적이고 어떻게 보면 조금 촌스러운 화법의 영화지만 그래서 더 좋았던 영화였어요. 무채색의 도시를 싱스트리트 멤버들과 라피나가 가득 채우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나면 사운드 트랙을 꼭 들어보세요. 뭐 하나 빼놓을 수 없이 좋은 음악들이 가득합니다. 특히 업은 제 플레이리스트에서 빠지지 않는 소중한 곡이기도 하고요 라고 해주셨네요. 요새 또 음악을 활용한 콘텐츠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좀 진부한 느낌일지라도 매력적이고 또 노래만 들어도 그 영화를 떠올릴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한 콘텐츠로 좀 위대한 쇼맨, 레미제라블, 비긴 어게인, 뭐 라라랜드 이런 게 있겠죠. 그런 영화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벌써 콘텐츠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6번째는 소연 씨가 추천하는 콘텐츠인데요. 2019년에 개봉한 영화 작은 아씨들입니다. 루이자 메이 올컷의 소설을 원작으로 만든 영화로 서로 다른 성격과 다른 꿈을 가진 4명의 자매들을 주인공으로 한 따뜻한 가족애와 사랑이 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유명한 소설이라 어렸을 때 읽어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보통 소설 원작으로 만들어진 영화는 아쉬운 점이 많은 데에 비해서 이 영화는 정말 리메이크가 잘 된 작품이라고 느꼈다고 해요. 어렸을 때 읽어서 가물가물했던 소설의 내용을 잘 담고 있어서 추억이 몽글몽글 피어오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서로 다른 성격의 4자매를 정말 찰떡같이 캐스팅해서 각각의 캐릭터에게 애정이 들었던 영화였어요. 요즘은 자극적인 콘텐츠가 유행이지만 언제나 마음속에 오래 남는 건 이런 따뜻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영화에서 겨울의 장면이 많이 나오기도 해서 겨울이 가기 전에 꼭 봤으면 하는 영화예요 라고 추천 이유를 남겨주셨네요. 작은 아씨들도 제가 영화관에서 보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되게 책으로 많이 읽어보셨죠? 네네. 그리고 이거 영화 캐스팅이 진짜 대박이잖아요. 그 엠마 왓슨 배우랑 플로렌스 퓨 그리고 티모시 샬라메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캐스팅이에요. 완전 캐스팅이 완전 대박이에요. 그래서 꼭 기회가 되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7번째 콘텐츠는 시연 씨가 추천하는 영화 지상의 별처럼입니다. 인도의 한 마을에 사는 소년 이샨이 2년째 3학년에 머무르면서 다시 한번 유급당할 위기에 처하지만 기숙학교를 가게 되면서 이샨의 진가를 알아보는 미술 선생님 램 니쿤부를 만나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아이유의 셀레브리티라는 곡이 떠오르는 영화예요. 노래가 당신은 별난 사람이 아니라 별 같은 사람이라고 위로를 건네듯 이 영화 또한 그렇습니다. 이샨이 자신을 무작정 다그치지 않고 들여다봐주는 선생님을 만나 웃음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면 저절로 마음이 따뜻해져요. 또 이샨이 바라보는 세상의 모습을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하는 연출은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인도 영화에서 빠지지 않는 음악들이 중간중간에 나오면서 영화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요. 이 외에도 최고를 원하는 정형화된 교육 체계와 현실의 비판을 던지며 교훈을 주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감동을 모두 선사하는 영화입니다 라며 추천해 주셨습니다. 인도는 교육 체계를 이야기하는 영화가 꽤 많은 것 같아요. 세월간이도 그렇고 맞아요. 그래서 한국 정서에도 뭔가 공감이 가능한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이 많은 것 같고 저도 이 영화는 학교에서 본 적이 있는데
좀 이야기가 전형적이라는 느낌을 받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감동을 확 주는 그런 게 있긴 원래 하네요. 가장 그 뭐라 그러죠? 클리셰가 클리셰가 제일 재밌다 그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좀 알고 있지만 그래도 눈물을 또록 흘리게 되는 그런 감동적인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콘텐츠는 도연 씨가 추천하는 영화 늑대소년입니다. 요양을 위해 시골 마을로 이사 온 순이는 그곳에 버려져 있던 늑대소년 철수를 만나게 되고, 순이는 철수에게 글을 쓰고 읽는 법, 옷을 입는 법, 밥을 보고 기다리는 법 등을 하나하나 가르쳐가며 서로에게 마음을 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늑대인간이라는 판타지적 요소가 들어가 있지만 철수가 늑대인간임을 강조하기보다는 순수한 소년으로 바라본다는 점, 1960년대 한국의 전형적인 가정의 모습에 함께 투입시킨다는 점에서 도연 씨도 덩달아 낯선 존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밤새 울던 소녀가 강아지 훈련 도감을 가지고 철수에게 세상을 가르치며 행복함을 느끼는 과정을 통해 마음이 포근해지는 느낌을 받은 영화라 특히 겨울에 더 많이 생각나는 것 같다고 해주셨어요. 저도 늑대소년을 극장에서 봤어요. 이 영화는. 그 모두가 오열했던 한 부분이 있잖아요. 맞죠. 딱 한 대사인데 그게 정말 명대사다. 그 한 대사가 너무 그 가슴을 탕 치는 그런 게 있어서 진짜 저도 보면서 엄청 울었거든요. 진짜 안 울 수가 없는 부분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뭔가 이제 겨울적인 느낌도 많은 영화기도 하고 약간 따뜻한 그 사람 간의 정을 맞아요. 느낄 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겨울이 가기 전에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겨울에 볼 콘텐츠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시간이 남을 때 또는 심심할 때 보면 좋은 콘텐츠들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다양한 추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알콘 리즘이었습니다. 안녕! 네, 앞으로도 다양한 추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 번째는 은솔 씨의 방금 내 안에 흑역경이 방금 고양이 하악질